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경품 같은 거 당첨된 적도 없고 사다리 타기로 커피 내기 하면 자주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운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운이 안 좋아도 사실 부자 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 된 사람 중에 커피 내기 안 걸린다고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부자가 되는 운은 따로 있어요. 단발성의 행운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을 받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죠. 오늘은 부자들이 운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부자가 되기 직전 운이 좋아지는 징조 3가지를 알아볼게요. 부자가 되기 직전 운이 좋아지는 징조 첫 번째,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140만 유튜버 김 작가는 부자 1000명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항상 공통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때마다 그분들이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인터뷰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 하는데도 대부분 또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 겹칠까? 그러다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죠. 기사님 인생은 어떠셨는지. 기사님은 운이 없었죠. 잘 안 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에 굉장히 다른 대답이 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운이 좋았다고 말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운이 좋았으니까 성공했을 거고 운이 나빴던 사람이니까 실패했겠지.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점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실패담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때도 결과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을 한 게 너무 후회돼. 그것 때문에 좋은 시절 다 날렸어 라고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의 경험이 신의 한 수였어요. 제품이 좋아도 마케팅이 부족하면 망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걸 보완해서 후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렇게 실패를 해도 완전히 다른 대처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불운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실패를 개선의 기회로 보고 보완해서 다시 도전한다면 행운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언젠가 정말 행운이 오면 성공하는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불운하다고 생각하면 불운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뇌시켜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부자가 되기 직전 운이 좋아지는 징조 두 번째, 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세상의 일들은 운과 실력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일들은 운빨을 크게 받는 반면에 어떤 일들은 운의 영향이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 포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라도 패만 잘 나오면 프로 선수를 한 번쯤은 이길 수 있어요. 일반인이 프로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운의 영향이 큰 거죠. 물론 100판 정도 한다면 프로 선수가 일반인을 확실히 이길 거예요. 한 번은 운으로 이겨도 100판을 운으로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일반인이 프로를 이기기 힘들죠. 이렇게 숙련자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운보다 실력의 영향이 큰 거고, 포커처럼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운보다 실력의 영향이 커져요. 여러 번 반복해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운의 영향이 절대적인 거죠. 복권 같은 것이 그래요. 이런 운과 실력에 대해 아는지에 따라서 장기적 성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책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만 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정과 결과 사이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때때로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가 있고, 과정은 안 좋지만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좋은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 따라서 운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누군가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식 고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름이 예쁜 기업에 투자했는데 운 좋게 돈을 벌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운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큰 수익을 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름 예쁜 기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투자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에 대해 올바른 개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낸 건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수십 년간 증명된 대가들의 오래된 투자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운의 영향이 큰 주식 투자는 장기적 성과만이 진정한 실력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현명한 의사결정이 좋은 운을 불러오는 거고요. 부자가 되기 직전 운이 좋아지는 징조 세 번째, 큰 소망을 갖는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이걸 말했어요. 제가 본 부자인 분들은 실제로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부자된 분들의 공통점은 명확하죠. 소망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가가 있는 분들이에요. 목적이나 욕구가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건물주가 되겠다, 이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굶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건 정말 큰 소망이거든요. 큰 소망을 가지니까 큰일 하게 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영어 공부, 독서 같은 목표들을 세우곤 하는데요. 새해 다짐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열정은 식고 귀찮음만 남죠. 그런데 내가 평생을 거쳐서 이루고 싶은 큰 소망이 있다면, 매일매일 열망하고 있는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매일이 동기부여가 되고 소망을 위한 목표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어느 순간 음식의 유혹과 귀차니즘에 포기하게 되는데, 건강하게 가족들과 오래 사는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중간에 잠깐 포기했다가도 내가 항상 열망하는 소망이 떠오르면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강력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소망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당장 손에 닿지 않는 소망은 눈앞의 현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여기서 유용한 방법이 시각화예요.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아주 신 오렌지를 먹으면 인상이 찌푸려지는데요.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진이 MRI로 뇌를 스캔했는데 뇌는 현실과 상상에서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소망을 이루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사진이나 문구들을 벽에 붙여서 수시로 상상한다면 뇌는 이 상상을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거대한 소망에 비해 하찮은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큰 소망을 꿈꾸고 이루어졌다고 수시로 상상하세요. 결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